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안TV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천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에 모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년 4월 15일 선거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변했어요. 네. 예, 그전에는 제가 항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있거나 또는 연구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네. 그 패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아침 9시까지는 출근하고 6시 퇴근이지만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그렇게 들어가는 생활을 한 20여 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낙선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제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뭐 4월, 5월, 6월은 낙선 인사를 많이 다녔고요. 네. 그런데도 뭐 많이는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서울에서 제가 옛날에 함께 일하던 제가 모셨던 장관님께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네. 연구소 나와서 또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로 월, 화, 수목은 연구소로 네.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금, 토, 일은 천안에서 인사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 빠르죠. 예,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네.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시간이 빠르게 갔구나 하는 뭐 안도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그럼 본인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뭐 사실 작년 4월 15일 날 천안갑에 국민의힘 과거에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일생을 거의 다 보냈어요. 천안에서는 남산초등학교, 개광중학교, 북일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때부터 떨어져서 외부에서 공부를 했다가 뭐 국방연구원,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공무원 생활과 연구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 이런 외교 안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21일이네요. 1월 20일 날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요즘 하도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외교안보 분야 인재 영입으로 요청을 받아서 당에 영입이 됐고 네. 그리고 천안에 고향에 와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는 뜻을 품고 내려왔는데 시간이 좀 짧았고 저도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뭐 방송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뜻을 알아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내가 오만했다. 그리고 국민들께 다가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요즘 깨닫고 살고 있는데요. 네. 돌아온 길을 보면 뭐 외교안보 전문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네. 1년짜리 짧은 정치 초년병이다 이렇게도 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한 길 꿋꿋이 가야죠. 국민의힘 후보로 천안갑 지역구에 출마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과정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곧잘 하세요. 하지만 낙선이라는 경험도 성장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신범철 위원장님께서는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경험들이 어떤 성장을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낙선을 해도 배우는 게 있다. 네. 그리고 낙선을 해도 할 일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성장이나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낙선을 해도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요. 대부분 네. 그래요. 낙선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아무 일도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총선에서 4만 5천 표를 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적지 않은 표죠. 그리고 4만 5천 명의 천안 시민들이 저를 위해서 표를 주셨다는 거는요. 제가 그분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실현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이나마 네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낙선했으니까 네. 경험은 있지 않냐. 네.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뭐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네. 오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인생을 새로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 전까지는요, 저는 약간 인생이 잘 풀린 편이에요. 네. 제가 뭐 처음부터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네. 충남대를 나왔지만 거기서 네. 열심히 노력해서 국제경구기관에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대학원도 서울대 법대 국제법 박사과정에 갈 수 있었고, 네. 또 일 잘한다고 선발돼서 외국에까지 나갔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쉽게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외교부 국장도 해봤고,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제 실력이 빨리 늘은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정치도 너무 쉽게 봤었던 것 같아요. 뭐 당의 요청이 있으니까 시작을 예, 했죠. 예.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네네. 없었으면 저는 그 당시에 제 삶에도 만족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지역을 내려옴에 있어서 예.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었고 네. 또 나름대로 유명세도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나를 잘 봐주실 거다. 이 착각이 오만했다는 거예요. 당선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다 모든 정치인은요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 그렇긴 지지가 하겠지만, 예. 한 뭐 10,000표가 안 나왔어도 아마 저는 당선됐을 거라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낙선을 했어요. 네. 낙선을 하니까 뭐냐, 내가 오만했구나. 그러면서 일단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겸손해져요. 네.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계속 첫 번에 당선이 됐으면 제가 부족했던 것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절대 시간도 짧았고 네.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천안에서 크기만 했지 나이 먹어서 사실은 뭐 대학교 이후에 천안에 오는 거는 동창회나 네. 뭐 이렇게 막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온 게 다지 정말로 천안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떨어지는 네.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은 또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 부족함들이 보이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낙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경험이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네. 그게 참 저한테는 인생을 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가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높이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인생이 상승 곡선이 있었던 거죠. 뭐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4급, 3급, 2급짜리까지 네. 가봤다고 생각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상승 곡선만 달려왔는데 네. 제가 한편으로는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출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네. 사람이란 건 모두가 욕심은 네, 있으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굳이 그런 자리보다는 내가 주어진 것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자. 그런 것이 더 와닿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낙선도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선 멀리 본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다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쵸.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4년 뒤를 바라보고 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될 때 박사 공부를 할 때는 몇 년 뒤에는 내가 박사가 되겠구나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현직을 계속 했잖아요. 네. 1995년에 취업을 해서 2020년 1월 20일까지 월급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는 주어지는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면 다음 자리가 있게 되고 네. 진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년 앞은 생각해 봤지만 4년 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고 나니까 다음 선거는 4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4년 후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4년까지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그간에 계획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는 부분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좀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 점에도 뭐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낙선을 하게 되면 치명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지난번 출연하셨던 전옥균 전 천안시장 후보의 말처럼 후보의 난립을 막겠다고 만든 돈이라는 장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선거는 국가 비용으로 치르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선거법은 10%, 15% 득표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이것을 비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양당 정치만이 정치의 답일까요? 저는 양당 정치가 정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은요, 사실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미국식 양당 정치보다는 독일식 다당 정치가 필요해요. 근데 다만 다당 정치가 무조건 좋냐? 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3인당과 기민당이 네. 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의 다당제 도입은 자칫하면 갈등만 분절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계속 논쟁만 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다당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민주화되고 토론 문화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희가 집권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부족했지만 지금 네.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져가서 의사결정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당제를 하면 그나마 의사결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 우리 의사결정, 의회 문화, 예. 그걸 바꾸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당제를 지향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비를 갖다가 보전받는 비율은 지금 네. 약간 지나치게 높다고 봐요. 예. 한 10%, 1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 10%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5% 정도는요, 네. 당의 힘이 적더라도 본인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5%는 받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선거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과연 이 지역에서 내가 개인기로 받을 수 있는 표는 얼마일 거고 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당의 지지율은 얼마일까 했는데 네.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일 것 같아요. 개인기로서 네, 할 수 네, 있는 네.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5%를 해주면 당의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네, 네. 본인이 지역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나오는 예. 기준은 10%, 15%가 아니라 5%, 그건 좀 10%로 높다라는 하자. 말씀이신 예, 거죠? 높죠. 예,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을 써주시고. 저는 목소리 낼 거고요. 예. 제가 3년 뒤에 의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바꾸자고 할 거예요. 우리 신범철 위원장님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죠. 예, 철학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철학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네. 국정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정치가 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정치는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 선거 캠페인 과정에는요, 가슴에 하트 모양을 들었어요. 보통 네. 사각형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 줬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하트를 만들었던 거 저 예전에 한 여성 후보한테서 봤는데. 그래요? 저도 네. 하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가슴에 하트를 든 남자는 네. 3년 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군요. 끝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었는데요. 네. 뭐냐, 결국엔 이게 국정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렇게 있는 아픈, 어두운 그쪽을 또 어떻게 보호하고 네. 북돋아 올라올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네. 또 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복잡한 정말 종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원리를 보니까 제가 경험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국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고 네. 사랑이 없으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역구가 사실은 가꾸셔요. 예, 맞아요. 그렇다는 건 좀 요즘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예. 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랑 너무 틀려지니까 예.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은 지역 간의 편차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원성동에서 컸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 구도심 지역이 천안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천안을 떠나서 한 20년 있는 사이에 네. 사실은 구도심은 낙후된 지역이 됐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로. 이렇게 녹록지 않은 정치 현실 속에서 이제 위원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내가 하고 싶어. 정말 이건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걸 세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질문지를 받아봤을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세 가지예요. 예. 뭐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왜 세 가지일까? 네. 그랬는데 세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혁신과 실용과 통합이다. 아, 혁신과 실용과 통합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정치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5%, 10% 네. 뭐 이렇게 선거비 돌려받는 부분도 15% 지금은 맞죠? 10%, 15%죠. 네. 그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용인 건데요. 이거는 너무 우리 정치가 이념지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약간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잘못하는 거는요,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면,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네. 그럼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이념 평양성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정부도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념에 기초해서 그런 잘못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자. 그래서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합리적인 대안,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통합인데요. 그건 뭐냐? 너무 상대를 싫어하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제도 속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여야 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야 간의 사이만 안 좋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생긴 것들이 참 예. 많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던 부분들이 그렇죠. 다 나뉘고 갈등하고 이런 맞습니다. 사회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가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겠죠. 그런 통합의 갈등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네. 통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래야지 제 전공인 통일도 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말로만 통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야가 너무도 달라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내야지 그 다음에 북한하고 그런 협상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말로는 다 뭐 통합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혁신과 실용과 통합을 제 정치의 모토라고 생각을 해요. 입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말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할 건데요. 한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신법처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 노력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제가 돌아보니까 일단 저는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네네네. 제가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쪽 분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전에 연구소에나 네. 정부에 있을 때보다 제가 접하는 정보의 양도 적고 또 쓰는 시간도 짧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월, 화, 수, 목만 서울에서 연구소 일을 한다고 네. 하잖아요. 과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일했어요. 저는 제 집사람이나 네. 가족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주 7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군요. 그리고 보통 퇴근 시간이 아마 인생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끈질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노력 때문에 나름 능력이 부족함에도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신설된 코너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치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5글자로 말씀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정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자로 다시 정리를 하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랑이여유. 네, 사랑이여유. 네. 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님들께 인사 말씀하시죠. 사실 천안신문, 천안TV 이름이 앞에 천안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천안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
왜요? 그러면은 이름이 천안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천안TV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또 천안TV 보시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 그런 방송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표정이 잘 안 나오지만. 참, 네,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제가요, 네, 마지막 인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 더 또 말씀해 있는데 주시죠. 빼놓으셨구나. 예, 예,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좀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는데 요즘 봄이잖아요. 예. 공부만 하셨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뭐. 봄에 딱 어울리는 18번 노래가 있을까요? 노래? 참 그것도 제가 사전 질문지에 봐서 네.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예. 질문지 안 보내주셨으면 사실 크게 당황했을 그런 네. 이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작년에 총선 전에도 요 네. 기간이었잖아요. 예. 근데 천안은요, 네. 원성천도 그렇고 저쪽 네. 북면 쪽 제 지역구 쪽에 예. 벚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네, 그렇죠. 선거운동을 할 때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네. 벚꽃 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시청률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다시는 쟤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그래도 불러볼게요. 네. 네. 또 해야죠. 그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봄바람 흩날리며 박수. 흔들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천안TV 시청자님들과 둘이 걸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래는 참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괜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부하시면서 노래만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노래 듣는 건 좋아했어요. 북한이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발사시켜서 갑작스런 YTN의 인터뷰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네, 너무 밝고 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습이 너무 귀하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주도 좋은 말로 행복한 봄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